안녕하십니까? 이성진입니다. 서비스 국가공인 자격증 SMAT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자격 취득까지 해볼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딱 10분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싶고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MAT-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핵심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AT-A는 총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고객 심리 이해, 다음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의 계획 및 의전 실무까지 해서 총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한 파트 한 파트씩 해서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매너 파트 1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파트 1에서 우리 한 장 넘겨보면은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먼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매너와 에티켓 이런 단어보다는 예의 범절, 예절 이런 단어를 사실은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예의 범절, 예절을 매너와 에티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정의가 문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그 내용은 이 정의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너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 4가지, 에티켓에 해당하는 설명 1가지 해가지고 다음은 다른 거 하나 고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너야, 이거는 에티켓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풀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여기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보시면은 네티켓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즘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네티켓이다 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티켓이 또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상에 어떤 이메일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네티켓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칭 매너가 등장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부를 때 아니면 하급자를 부를 때 누군가를 불러야 될 때 이 호칭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틀리기 쉬운 호칭 그리고 틀리기 쉬운 일상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되게 틀리기 쉬운 일상의 호칭이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바로 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양에서도요 이 호칭과 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닥터, 마제스티 등등 실제 시험에는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좀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썰. 자, 다음은 비즈니스 응대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비즈니스 응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사람인 일사,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인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인사라는 것은 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과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는 목례, 양례, 보통례, 그리고 정중례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사는 때에 따라서 이 인사법을 달리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지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공수라는 것인데요. 이 공수라는 것은 두 손을 맞잡는 것을 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는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이러한 손의 위치가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이 공수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소개에 대한 매너입니다. 이 소개, 누군가를 우리가 소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소개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서들이 또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악수 매너가 나오게 되는데요. 비즈니스상에서 악수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으로는 오른손으로 하고 상황들의 어떤 방법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함 매너입니다. 이 명함 매너는 비즈니스상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은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함은 여러분들이 주고받을 때 이러한 매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좀 잡아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이 명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은 받은 명함은 받자마자 바로 집어넣는 것은 실례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명함이라는 것을 받자마자 좀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집어넣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받자마자 집어넣는 것은 상대방이 내 명함을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자마자 집어넣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풀이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방문 매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정에 방문할 때, 회사에 방문할 때, 상가집에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 상가집 방문 시의 매너가 실제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유의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잘 숙지를 해주셔야지 시험 보시러 갔을 때 수월하게 또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안내 매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내 매너에서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할 때 순서, 상대방의 먼저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3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점법에 대한 정의를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계단에서의 안내하기, 엘리베이터에서의 안내하기, 문에서의 안내하기, 응접실에서의 안내하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계단에서의 안내하기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안내자가 먼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고객이 먼저 올라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안내자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이 안내자가 여성인 경우, 고객이 남성인 경우 먼저 올라가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내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엘리베이터에서의 안내하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안내하기는 여러분들 승객이 안에 있는 경우, 안에 없는 경우 두 가지 관점에서 누가 먼저 타는지가 또 시험에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에서의 안내하기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응접실에서의 안내, 고객 전송 매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상석에 해당하는 매너입니다. 이 상석 매너가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상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동차 상속 매너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을 때 아니면은 직접 내가 운전을 하는 경우 최상석은 어디 있냐, 말석은 어디 있냐, 제일 좋은 자리를 우리가 최상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제일 안 좋은 위치를 우리가 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전화응대 매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대 매너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상황별 전화응대 매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실 때 다른 사람과 통화를 원하는 경우 아니면 뭔가 상대방의 통화음이 잘 안 들릴 경우 그리고 전화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온 경우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가 또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이 회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매너입니다. 이 글로벌 매너는 각 나라별 매너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 키워드 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식사 매너 그리고 테이블 매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약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취소해야 될 때 어떤 이용시 매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1파트 1파트 핵심 요약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에 추가적인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